쿠팡의 실질적 경영자 김범석 의장입니다. 아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의혹권을 다루면서 쿠팡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사실 지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걸 비판하는 데는요 여야 혹은 여론의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라박 사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트럼프 일기 행정부의 최측근,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이 대한민국의 쿠팡 규제 움직임 이거 좀 과한 거 아니냐? 쿠팡을 사실상 편들고 나선 겁니다. 끝머리 외국인 김범석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죠, 그죠? 막상 확인해 보니까 672억 원 상당 쿠팡 보통주를 모두 미국의 자선기금에다가 정리를 했더라고요. 미국에다가 600억 원대 쿠팡 주식을 기부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김범석 의장? 기업가 아니죠. 경영자 아니죠. 로비스트죠. 한국말로 뿌럭하죠. 폰 넘버, 전화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What is your phone number? Yes, I believe that's private information that we don't share. 딜리버리 어드레스, Once again, I believe that's private information that under law we do Okay. not share. 그다음 이메일 어드레스. Once again, I believe Yeah. that's private information that we're not allowed under law by. 이렇게 과거 영어 듣기평가 청문회로 한국 국회를 무안주고 무시했다는 취지의 청문회 잠깐 보고 왔는데요. 이 얘기를 좀 해보기 전에 여러 부분을 상징하는 사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주제 미리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쭉 볼까요? 이게 트럼프 당선인 시절에 김범석 의장과 보시면 아시겠죠? 오른쪽의 인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함께 찍은 루비오 장관, 머러트니 상무장관 이렇게 같이 물론 뭐 저 자리에 김범석 의장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 쿠팡의 실질적 경영자 김범석 의장과 미국의 정재계 고위급 인사들의 친분이 뭐 두텁다라는 취지의 여러 가지 사진들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로버트 오브라인이라고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의 최측근 핵심 인사였는데 한국 국회의 쿠팡 압박은 차별적 조치다. 미국 기업 표적 삼는 건 유감이다. 이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김범석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이민을 가서 미국 예. 시민권자입니다. 이 쿠팡이라는 회사도 사실은 미국의 IT 관련된 기업의 창업자들의 투자를 받아서 아마 손정희 씨도 꽤 많은 투자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국에 쿠팡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쿠팡이 오랫동안 적자였습니다. 자, 그럴 적자였을 때 계속적으로 어떤 자금을 대준 사람들이 바로 이 미국에 있는 투자가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코로나 거치면서 예. 이 쿠팡이 이제 흑자로 돌아서서 지금 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중대기업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게 제정되면서 당시에 이제 쿠팡의 어떤 이 문제가 되자 하니까 본인들이 다 국내의 어떤 이 직책은 버리고 사실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대주주로서의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있어요. 예. 나머지는 쿠팡의 어떤 이 한국 기업으로서 이제 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CEO도 여기서 임명하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으면서 실제로 미국 정계에 꽤 많은 로비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특히 쿠팡이 국내에도 대관 업무라고 해서 국내의 어떤 정치나 관계 쪽에 하는 임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본 대기업보다 저는 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좌진들부터 시작해서 꽤 많은 다양한 어떤 대관 업무 종사하는 임원들이 있습니다. 예.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 취임할 때 꽤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100만 달러인가요? 기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김범석 의장이 일체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하고 있는 주요한 작업이 미국의 트럼프 관련된 사람들한테 꽤 많은 로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오브라이언 지금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쿠팡에 대한 압박이 이게 단순히 미국 기업이라서 압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회사가 3,300만 명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책임 문제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건데 예. 이거를 지금 미국 기업에 대한 어떤 불공정한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아마 김범석 의장 본인이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입장문을 내는 것들 이걸 통해서 본인의 어떤 지금 형사적 처벌 여러 가지 어떤 압박들을 비켜나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정부가
미국에 이런 정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안은 개인정보를 3,300만 명을 만약에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가서 그걸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똑같은 조치라고 봅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저도 이현정 의원의 비판과 논평에 100% 공감하고 최 교수께서도 그럴 거라고 짐작합니다. 다만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지금 뭐 기부도 그렇고 지금 김범석 의장이 지금 사실 어디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게, 근데 이제 최측근이 또 쿠팡 편드는 모습, 로비를 한 156억 정도 한 것 같아요. 5년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김범석 의장 말이 맞지 않냐? 아우, 대한민국 정부 너무해. 쿠팡 왜 이렇게 싸잡아서 비판해? 라고 해버리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통상전쟁처럼 되면 대통령실은 거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이 당하는 피해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예. 생각해요.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겠죠. 물론 강대강 대치를 하거나 뭐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만나기 전에 갑자기 이상한 SNS 올려가지고 논란이 한 번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잘 설득하고 잘 설명해서 이해를 시켰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의 경우에 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만 이 뭐 쿠팡 관련해서 미국 기업인데 왜 정부가 그걸 압박하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자세하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과정을 잘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미국 정부는 우리보다 더 했을 겁니다. 훨씬 더요. 한 가지 사례만 제가 들어보면요. 예전에 토요타 자동차가 그 급발진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일본의 캘리포니아에서. 토요타요? 예. 네, 그때 토요타 그 회장 이름이 토요타거든요. 맞아요. 토요타 그룹에 그 회장이 출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국토부에 조사 들어가죠. 리콜 안 한다고 하니까. 또 하나는 모든 언론사에서 일본 기업, 일본의 그 토요타 기업을 막 그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압박 때문에 못 이겨서 결국 토요타 회장이 와서 청문회 들어와요. 미국 청문회. 예.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의 상황을 잘 설명한다고 하면 트럼프 정부가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그래도 미국 기업이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제가 좀 더 현실적인 문제, 혹시 외교 통상 문제로 번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은 미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한번 짚어봤어요. 잠시만요. 그런데 쿠팡 측이 성탄절인 오늘, 휴일인 오늘 입장 하나를 내놨습니다. 시점이 참 공교롭다면 공교로울 수 있는데, 지난번에 거의 3,300만 명에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직원을 특정했다. 그때 이제 중국인 직원이고 뭐 중국에 있다고 했었나요? 아, 본인 쿠팡의 주장은 외부 존성이 없었다. 저 개인정보가 밖으로 나갔다고 하지 않았고, 또 쭉 보겠습니다. 유출자를 특정했고 모든 장치를 회수했다. 또 볼게요. 조만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인데 또 한번 볼까요? 이게 3,000만 명이 아닌 거잖아요. 원래 유출된 인원이 대략 3,300만 명이 넘는다고 알려졌었는데 쿠팡의 주장은 3,000명만 저장했다. 이렇게 저 얘기는 쉽게 말하면 3,000명만 개인정보가 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출자가 하천해버린 노트북을 회수했더니 외부 유출 없었다. 쿠팡의 얘기고, 뭐 우리나라 지금 그 유통 플랫폼 업계 1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믿을 수밖에 없지만 글쎄요, 저 장윤미 대변인님 3,000명만 털렸다는데요? 그렇습니다. 쿠팡이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건 수사 결과는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한 그 결과가 이 해당 직원을 디지털 지문, 뭐 포렌식 등을 거쳐가지고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특정해냈고 그 사람에게 물어본 결과 본인 PC와 노트북 등을 다 수거를 해서 본인들이 파악을 해봤더니 3,300만 명에 이르는 고객들에게 접근하려고 했지만 그중 본인의 PC와 노트북에 보관이 돼 있던 고객 정보는 3,000명 선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해당 노트북도 해당 직원이 이게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니까 이 쿠팡 로고가 찍힌 에코백에 넣어서 벽돌과 함께 버렸다는 건데 이 버린 걸 어떻게 수거했는가? 본인들이 잠수사를 섭외를 해가지고 수거한 결과 뭐 사실관계에 부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공식적으로 한 것이 과연 온당했는지 알리지 않았다면 그렇다는 거고, 알렸더라도 이 수사 결과가 그러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다시 한번 그러게요. 확인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지 않고 3,300만 명이 접근했다면서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3,000개의 정보만 갖고 있었다는 그 사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성탄절 휴일에 공교롭게도 뭐 일부 미국의 과거 트럼프 행정부, 1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가 뭐 마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이 김범석 의장 편드는 것처럼 보여지는 또 공교로운 시점에 잠시만요. 그런데 정부도 입장을 또 냈어요. 조금 전입니다. 확인 안 된 주장이고 일방적인 발표다. 확인이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알린 것에 강력히 쿠팡이 항의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면밀히 조사 중이고 확인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경찰도 입장을 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인지 수사 확인 중이다. 노트북을 이미 제출받았고 이미 경찰은요. 면밀히 분석 중이다.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님, 중간 정리해 보면 저거 경찰이 이제 공식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쿠팡도 당연히 협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경찰과 협의 없이, 정부 당국과 협의 없이 그냥 쿠팡이 이거 뭐 외부 유출 별로 안 돼. 3,000명밖에 안 됐어. 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는데 저게 가능한 일이에요? 글쎄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요, 쿠팡에서 전공법을 택한 것 같아요. 전공법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잘못한 게 없다. 뭐 3,300만에서 만을 빼고 그러게요. 3,000명밖에는 나가지 않았다. 그렇다라고 하면요, 둘 중에 하나는 크게 망신당하는 겁니다. 누가 망신을 당하느냐? 예. 쿠팡이 망신을 당하느냐? 아니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망신을 당하느냐? 예. 경찰도 수사하겠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과연 이게 그 객관적으로 유출이 얼마나 됐는지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쿠팡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 쿠팡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예. 왜냐하면 3,000명 정도밖에 안 나갔는데 3,300만 명이 털렸다라고 했으니까 그 쿠팡 입장에서는 굉장히 회사 이미지가 실추된 것이 되는 거고. 예. 그런데 반대로 진짜로 3,300만 명이 털렸는데 지금까지도 3,000명으로 이렇게 축소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요, 쿠팡의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3% 정도가 아마 과징금 매길 수 있을 거거든요. 예. 쿠팡 매출액이요 40조, 50조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매길 수 있는 과징금 액수가 얼마까지 될 수 있냐면 1조 한 2조 2천억, 1조 3천억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쿠팡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과징금이 거의 뭐 맥시멈으로 올라갈 것이 아닌가. 거기에다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요, 예. 이렇게 개인정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 법에 따르면은 1인당 300만 원까지는 그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예. 그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300만 원이 이게 실링이고 그 안에서 법원에서 알아서 그냥 적당하게 인정을 갖다 해주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법원에서도 피해 배상액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아니면 도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저 중국인 IT 직원이 3,000명만 저장했고 그 하천에 버려진 노트북을 조사해봤더니 외부 유출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정부는 또 저걸 고지고대는 믿을 수 없다는 얘기고요. 혼란스럽습니다. 속보고 만나봤는데 쿠팡 사태가 다시 약간 2라운드로 접어든 듯하죠. 4위였습니다.